이호일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수색 작업은 일단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좀 이 사고의 초기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신 두절 직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악천후로 회항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보면은 그쪽 지역이 지금 예. 현재 그 자바섬 동쪽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예. 싱가포르 창의공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 지역이 주로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예. 주로 이제 보면은 보르네오 섬이 있고 예. 또 밑쪽에는 자바섬이 있고 또 좌측에는 이제 수마트라 섬이 있기 때문에 예. 뭉게구름이 상당히 많이 끼고 그 열대 우림 지역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공중에 많이 떠서 천둥, 번개, 뇌우를 동반하는 그런 구름들이 많이 뜨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테러 이야기도 나오고 예. 뭐 항공기 정비 문제라든가 기체 이상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제 조종사가 최근까지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고도를 32,000에서 38,00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태라면은 그렇게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기상이 이 항공기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역이 우기지 않습니까? 예, 우깁니다 지금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좋지 않은 기상 상황은 사실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많이 좋지 않으면은 뭐 예. 비행을 잠시 미룬다던가 뭐 예.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짚을 수 없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사전에 항공사에서 이제 비행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저희도 이제 동남아에서 태풍이 많이 불 때 뭐 태풍이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태풍이 있는데 뭐 홍콩을 간다든가 뭐 그렇게 이제 태풍 옆을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태풍이 부는 장소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착륙이 되는데 예. 바람이 이제 제한치 이내라 그러든가 태풍이 잠시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든가 아니면은 바람이 줄어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착륙도 하는데 예. 원칙적으로 기상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회피를 하든가 회항 말씀이시죠? 예, 회항을 하든가 뭐 이왕 비행기를 띄웠다면 회항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뭉게구름 대역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는 이제 뭐 기상도라든가 예.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기상을 전파하는 그런 이 기구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가 이제 예상이 되면은 뭐 비행 시간을 좀 늦춘다든가 예. 그런 게 좀 지나간 다음에 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뭐 기상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그런 점들이 이번에 조금 아쉽습니다. 예. 예. 뭐 조종사가 베테랑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예. 막상 그런 난기류나 악천후를 만났을 때는 예, 그 조종사의 경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기장은 6,100시간 정도, 부기장이 한 2,70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예.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4,000시간이 넘어야 기장이 됩니다. 뭐 부기장이 이제 훈련 끝나면은 이제 부기장이 되지만은 예. 그런 걸로 봐서 6,100시간이면은 뭐 그렇게 베테랑 기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뭐 어느 정도 기장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 그런 난기류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자기가 난기류를 회피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난기류와 싸워서 이겨서 그 상공을 날려야 됩니다. 즉 예. 싸워서 이긴다는 거는 뭐 구름 속을 비행한다는 것보다도 적절하게 자기가 그 난기류 있는 지역을 회피해서 비행을 하는 그런 실력을 다 이제 갖춰야만 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기장으로서의 뭐 결함이 있었다 그런 거는 볼 수 없고요. 예. 단지 이제 그런 그 어려운 기상 상태에서 좀 잘 회피를 했었으면은 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상 여건이라면은 뭐 잘 회피를 했었으면은 예. 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조종사로서. 예. 네, 뭐 인도네시아 당국에서는 뭐 일단은 비행기가 추락한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악천후 때문에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악천후 때문에 뭐 비행기 사고는 뭐 이착륙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예. 곧 가끔 이제 이착륙할 때도 이제 그런 뭐
뇌우라든가 천둥번개 치는 경우에 착륙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강풍이 분다. 네. 강풍 말고 광풍이 분다. 뭐 미친 바람 같은 그런 바람들이 분다. 그런 경우에도 뭐 항공기 타시는 분들이 이제 흔히 경험을 하겠습니다만은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흔들리는 그런 상태라면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았나 그렇게 또 혹시 생각이 됩니다. 불식착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시착했을 가능성은 현재 이제 그 대략 그 에어버스 320-200이라는 비행기인데요. 예. 그 비행기가 조금 뭐 이렇게 장거리는 안 가는 비행기고 통상적으로 단거리에서 중거리 뭐 가는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뭐 오래 길게 떠봐야 5시간 정도 그 정도 뜨는 거고 이번에 그 루트로 봤을 때 그 자바섬 동쪽에서 싱가포르까지 가는 거리가 3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왕복 연료를 실었다고 해도 6시간 정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그런 예기치 못하는 조건에 대비해서 연료는 조금 더 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7시간 정도 비행을 뭐 할 연료를 실었다고 보는데 뭐 지금 거의 뭐 12시간에서 13시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느 지역에 불시착을 했다고 해도 지금은 뭐 무선 시설이나 통신 시설이나 또 잘 돼 있고 또 열대 우림 지역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이제 멀리서라도 항공기가 저고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 보게 되기 때문에 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뭐 함정들이 있으면은 배들에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그 공통 주파수라는 그 이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전달이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전달이 안 된 걸로 봐서는 불시착한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보시는군요. 예.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항공기가 심한 흔들림을 겪다가 원을 그리면서 추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비행기 혹시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원을 그리면서 추락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비행기는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의 한쪽 날개가 양력이 있는 상태, 두 개가 똑같이 날개에 양력이 있어야 똑같이 이제 수평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한쪽 날개에 양력이 줄어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경사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비행기들이.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원을 그렸다 그런 걸로 봐서는 한쪽 날개에 이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군에서 뭐 전투기를 탔고 민간항공에서 보잉 767 기장으로서 거의 한 20년 근무를 하고 이제 뭐 정년 퇴임을 했는데 저도 군대에서 비행할 때 그 전투기의 수직꼬리 날개에 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벼락 맞았을 때 이 수직꼬리 날개가 다 잘라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름 속에 이제 그 당시에 저도 구름 속에 비행을 했는데 구름 속에서 비행할 때 갑자기 뭐 이 번개불 같은 게 환한 불빛이 저한테 닥쳐오는 것을 느끼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에 아마 그 뒤에 수직꼬리 날개가 일부 번개가 치면서 잘라 나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기류 속에 들어가면은 비행기가 상당히 요동을 치게 됩니다. 뭉게구름, 특히 이제 뭉게구름 같은 경우에 뭉게구름 속에는 이제 상승하는 기류 또 하강하는 기류 이런 기류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날개가 이제 균형을 못 잡고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동남아 비행하셨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그래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뭐 낙하를 했다, 뭐 강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사실이라면은 날개에 한쪽 날개에 이상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 교수님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면 비행기에서 혹시 전자기 신호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몇 시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그 전자기 추락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이제 그 라디오 비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항공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라디오 시그널을 계속 전파 빔을 발사하게 됩니다. 보통 그게 길게는 뭐 거의 한 달까지 가는
그런 그 라디오 빔을 전 항공기들이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 3월에도 사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추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조차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레이시아 항공 이번은 이건 에어 아시아 쪽이고 말레이시아 항공 쪽은 인도양 쪽으로 멀리 비행을 했기 때문에 레이더 빔 이 전파 발사도 어느 정도 이제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 장거리에는 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어 아시아 항공기 건으로 봤을 때는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국경 지대고 또 그쪽이 이제 거의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쪽에서 레이더로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이 레이더로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레이더 교신을 라디오 통신을 놓친 지역하고 또 레이더를 이제 군 당국에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해 놓으니까요. 다시 그 레이더를 되돌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레이더를 놓쳤다. 그럼 그 지점이 이제 최초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추락 지점이 됩니다. 그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든가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나가든가 그렇게 해서 그 항공기를 수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 7시쯤에 수색이 좀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상황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일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